안녕하세요, 김철증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도 보시면 과거 양육비 청구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대부분 판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자녀가 성년이 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돼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청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2009년에 우리 이제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제도상. 그때부터 이제 금액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그런 걸 정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청구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라도 청구를 했는데, 이제는 10년 내에 해야 돼요. 원래 소멸시효라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걸랑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갖고 새로운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사회적 안정이 해친다고 또 여러 가지 뭐 태만에 대한 제재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1974년도에 이 할머니가 결혼해갖고 84년도에 이혼하고, 그 이후에 이제 74세쯤 됐을 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1심에서는 그때 6천만 원을 청구하셨는데, 그래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다가 2심에서는 이거 봐라, 이게 소멸시효 진행 완성됐다고 이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갔는데, 이게 74세 때 이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이 할머니가 올해 87세까지 돼요. 거의 10년이 넘었죠. 이 대법원에서 9년 동안 계류가 됐어요. 그러다 기각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이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맞다. 특별히 정함이 있는 그런 양육비 같은 경우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소멸시효가 있는데, 정하지도 않았는 거 이거를 무기한 정도 해주면 이거 형평에도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기각됐는데, 저는 이거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뭐 법무사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신분들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평생 어렵게 자기가 자식 길러가지고 정말 나중에라도 좀 이래 과거 양육비라도 청구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건데, 가슴은 아프지만 법리가 이러니까 시대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돼요. 이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구에 이제 소재기 이런 걸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 요거 뿐 아니라 요즘 많이 대법원 판례가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최근에 유류원 반환 청구 관련해 갖고도 그게 바뀌었고, 기간 여러 가지 형사 같은 것도 친족 상도례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친족 상도례에 면책돼 가지고 친족 간의 재산죄 범하면 처벌 안 했는데, 이 연예인 박모 씨 사건에서 그 형이 그거 횡령하고 이런 사건에서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이게 위헌 나서 이제는 친족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많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고, 이제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전에 영상이나 블로그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바로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유튜브 해놨는 거 그걸 보고 넉넉고 있다고 해서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올릴 때는 그 법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권리든 뭐든 하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늦어요. 그 형사도 공소시효 제도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죄를 범하고 막 진짜 숨어서 지내는데 뭐 살인죄든 뭐 사기, 절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빨리 고소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겠다 이래 하면 나중에 처벌도 못하고 구제도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바로바로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제 돈 받을 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해갖고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도 이 강제집행이라는 걸 또 해가지고 돈을 안 주면 해야 되는데, 뭐 채권 압류 추심, 이렇게 뭐 은행 압류라든지 보험금, 보증금 이런 압류를 하는 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제, 명부등재 같은 거는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도 강제집행 이렇게 판례나 이런 걸 따라서 제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10년에 소멸시효 완성이 다 되면 판결,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해야 돼. 판결을 또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채권 압류 추심해갖고 일시 중단시키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제 만약에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했는데 이거 10년 지난 거 아닌가 하면, 내가 옛날에 채권 압류 추심했는 게 있으면 그거 결정문 보내면서 준비 서면에다가 이거 판사님 이거는 그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했었고, 아니면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 되고요. 그때 뭐 이렇게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제, 명부등재 이런 결정문 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 양육비 청구를 만약에 요번에 10년으로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예 내가 소송을 제기 못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제 항변 사유라서 소멸시효 완성, 상대방이 이거 10년 지났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는 한 판사님이 적극적 성명해갖고 야 이거 지났으니까 안 돼 이렇게는 못해요.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대여금도 소멸시효 10년이거든요. 내가 이 대여금 채권 있네,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옛날에 법정에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이게 상속돼갖고 상속채무인데 돈을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 법을 몰라요. 그래서 판사님한테 얘가 억울하니까, 원래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해야 돼요. 뭐 서면을 내든 재판에 가서 변론으로 하든. 근데 아이고 판사님, 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갖고 이거 오래된 거랍니다 하니까 판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좀 구제해 주려니까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거 소멸시효 완성 항변하는 거죠 하니까 얼떨결에 얘가 잘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구제된이 또 있다는 이런 업대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일화가 또 있어요. 이런 항변 민사소송에 가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멸각 사유니 뭐 무슨 사유니 항변 사유니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이제 그래서 청구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청구하면 이 사람도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겠죠. 왜냐면 이거 지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청구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기해가지고 실항률이 높죠.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또 주소를 다른데 냅둬가지고 공시성산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받아보고 또
무변을 성수하는 경우도 있을 때 답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는 재개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질환율이 높긴 하죠. 그래서 항상 이거 말고 또 제척기간도 있고 소멸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척기간은 또 소멸시효하고 또 다른 제도예요. 비슷하면서도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소멸시효는 이거 항변사유라고 했지만 제척기간은 판사님이 딱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났으면 그냥 바로 기각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소송이든 뭐 소송이든 제척사유 같은 건 잘 봐야 돼요. 판사님이 바로 이렇게 이 각하든 기각이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척사유인지 소멸시효인지 각 사유마다 기간이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소멸시효로 본 거, 요거는 제척기간으로 본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잠깐 여기 서울교대 여기 그 밥 먹고 잠시 산책 좀 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게 들까 하다가 기존에 하도 수천 개를 올려가지고 다 거의 올려놨는데 최근 이제 바뀐 거 요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이제 법무사 내 이름으로 13년 하다가 요번에 법학 박사도 따고 또 다른 변호사 공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잠시 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법무사님 사무장으로 잠깐 있고요. 여전히 법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